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원고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메일 용지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바로 글을 써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편집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판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예, 이원우 교수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선배님이시고 또 아재뻘입니다. 저한테 한산 이가의 제 아재뻘입니다. 그래서 선배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제 오늘 좋은 강의가 듣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광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만나신 분들은 저 살을 또 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 공부는 수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특강 요청이 있는 거 있고 해서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또 우리 이 회장이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무지에서 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오겠고요. 돈은 안 줘도 좋고 돈 내고 오라 그러면 내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통 차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많이 오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는 저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단히 생소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또 어떻게 들으면 또 쉽게도 되는 건데 여기에는 그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옳은데 뭐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원고를 적어서 드렸는데 이제 원고를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라고 그러면 대칭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은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마음속으로는 대칭이 뭐다 하는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칭이란 말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얘기인데 생활 속에서도 대칭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은 대충 알고 계시기라고 믿는데 그 대칭의 개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칭의 개념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별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겁니다. 요인물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란 우주 만물, 만사 어디에나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 대칭이라는 개념이 없는 곳은 없다 이런 것이죠. 어디에 그렇게 많으냐 그리고 왜 그걸 따져야 하는 것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해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주변에 해를 향해서 활짝 웃고 있는 해바라기를 머리로 생각하면 그게 대칭이구나 생각이 들 거고 아주 마을을 지키고 있는 아주 굉장히 큰 우람한 나무, 느티나무 그런 걸 멀리서 보면은 그 모양이 대칭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될 거고 국화꽃도 그렇고 불가사리도 그렇고 흰 눈송이
그 아름다운 눈송이를 보면은 이게 대칭으로 하는 느낌이 계실 겁니다. 하늘과 바다를 가르는 수평선, 또 칠색무지개, 또 잔잔 호수에 돌을 던지면 퍼져가는 물결무늬, 호수에 이제 물결무늬가 퍼져가는 뭐 그런 물결무늬, 어느 하나 대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관심 있게 대칭이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은 대칭의 모양을 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자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 걸 우리는 가시적 대칭이다, 가시적 대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대칭이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도 대칭이 있습니다.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짹짹거리는 새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대칭을 느낍니다. 같은 울음이 계속 반복되죠. 이게 대칭이죠. 개울물 소리가 그렇죠. 개울물 소리. 일본에 여행을 하시면 그 요강에서 잡으면 대나무 물통에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걸 해놨죠. 그 물소리를 들으면은 그 물소리 역시 대치입니다. 노래 소리도 다 대치이고 북소리도 대치이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대칭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귀로 들을 수 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대칭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청적 대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대칭이 있지만은 귀에 들리는 것도 대칭이 있다, 소리에도 대칭이 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 자세히 보세요. 동물들 뭐 제일 쉬운 것이 우리 몸,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대칭이죠. 그렇죠? 왼쪽 팔이 있고 오른쪽 팔이 있고, 왼쪽 눈이 있고 오른쪽 눈, 왼쪽 귀에 오른쪽 귀에 다 이래 대칭이 됩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호랑이도 대칭이고 강아지도 대칭이고 고양이도 대칭이고, 하다못해 모기도 자세히 보면 대칭이에요. 하루살이도 대칭이고 나비도 다 대칭이에요. 동물들의 모양도 전부 다 대칭입니다. 모양이 대칭이니까 그런 대칭을 우리는 형상적 대칭이라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가칭적 대칭, 귀에 들리는 소리의 대칭, 가청적 대칭, 또 모양으로 봐서 대칭이라고 해서 우리 형상적 대칭, 이런 대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에는 왜 이렇게 대칭인 게 많으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대칭의 모양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 답은 우주의 시작을 알게 되면 그 대칭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연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자니까, 그럴 연자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하니 그게 자연이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면 대칭이 그렇게 모양도 대칭인 게 많고 소리도 대칭인 게 많고 눈으로 보이는 거 대칭이 많은 것은 자연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러하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하다, 그렇다.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우주의 시작을 생각하면 되죠. 아무도 우주의 시작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시간을 뒤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점 같은 게 뭐 하나 있었는데 이게 대칭이에요. 대칭, 완전한 대칭을 가진 게. 근데 그게 점인지 공인지 압력인지 뭐 모르지만 하여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있었다고 치자요. 근데 이거는 완전한 대칭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대칭이 깨어집니다. 대칭이 깨어져 버려요. 그 대칭이 깨어진 대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점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걸 우주과학에서 대폭발이라고 해요. 빅뱅, 대폭발이라. 그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런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식물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탄생한 거죠. 그러면 우주가 탄생한 것은 대폭발로 인해서 탄생됐는데 왜 대폭발을 했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의 상태는 점인지 공기인지 압력인지는 모르나 그게 굉장히 대칭 상태였었는데 그 대칭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깨어진 대칭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부 흐트러 버린 거예요. 새로 모으려고 흐트러 버린 거예요. 우리가 콩이나 쌀을 이렇게 골라낼 때 키에다 넣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많이 흔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골고루 하기 위해서 대칭으로 만들기 위해서 흔드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주가 그래 대폭발에 의해서 본래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본래 있던 균형의 상태, 본래 있던 대칭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폭발을 했다. 그래서 그 되돌려 가고자 하는 힘을, 그런 성질을 오늘 우주과학에서는 항상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항상성의 원리. 이제 고등학교 가면 물리 시간에 나오죠. 항상성의 원리다.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원리. 그리고 우주는 끝없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비가 오다가 끝입니다. 비가 막 오다가 끝이에요. 폭풍이 오다가 끝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고 하더라도 곧 끝입니다. 그러면 쓰나미와 폭풍이 왜 일어나느냐?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본래의 상태가 뭔데? 대칭의 상태. 아주 조용한 균형의 상태. 그리로 돌아가려고 흔드는 거예요.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구름이 끼었다가 사라지고, 태양이 떴다가 꺼지고, 낮이 됐다가 밤이 되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주의 변화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자연이란 그런 거다. 자연이란 본래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게 이제 항상성 원리예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우주가 탄생됐고, 그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우주의 탄생에 그런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 모든 모양,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생각, 이런 게 전부 다 대칭입니다. 왜 대칭이냐? 대칭으로 돌아가려고 우주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것도 대칭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비가 오는 것도 대칭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도 추운 것과 대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대칭인 것들이 많이 보이고, 사람도 대칭으로 생겼고, 호랑이도 대칭으로 생겼고, 새소리도 대칭으로 일어나고, 무지개 빛깔도 대칭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 대칭은 아주 안전성을 갖습니다. 양쪽, 왼쪽, 오른쪽의 무게가 똑같으면 저울이 가운데 서겠죠. 그렇죠? 그게 안전하죠. 안정되어 있죠. 법원에 가보면은 법원을 상징하는 상징표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울이죠. 저울, 양쪽 저울 해가지고 가운데 딱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균형이죠. 양쪽 대칭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칭이죠. 그 대칭이 되면 안정성이 있습니다. 아주 편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저울이 이렇게 비웃다하게 돼서 불안하죠. 그런 안정성이 균형이다. 대칭이 균형이다. 그 균형이 곧 안정성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안정성, 대칭성, 완전을 하기 위해서 우주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대칭이라는 게 많이 보인다. 우리 몸이 대칭을 이룬 것도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완전과 대칭이 자연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패턴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오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을 떠난 인간이 만든 인공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는 대책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만들어낸 물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 식기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마이크라든가 전기라든가 이거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물건도 자세히 보는 거죠. 대칭이. 인간이 만든 물건도 다 거의 다 대칭이에요. 사발, 식기, 뭐 수저 어떠세요? 다 대칭이죠.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대칭을 익혀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것도 그걸 흉내내서 대칭형을 만들게 된다. 집을 지어도 집 모양이 대칭이죠. 탑을 세워도 탑 모양이 대칭이죠. 다리를 만들어도 뭐예요? 다리가 대칭이죠. 근데 만약에 대칭이 아니면 어때요? 불안하죠. 균형을 이루가 불안하죠. 탑이 고압선을 지나가는 그런 고압선 탑이 삐딱하게 이렇게 해서 불안하죠. 그 삐딱하다는 건 뭐 대칭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물건, 모든 교량, 모든 빌딩, 모든 자동차, 비행기 전부 대칭이다.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것도 다 대칭이다. 인간이 예술도 만들죠.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그런 우리가 만드는 예술도 가만히 보면 다 대칭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베토벤의 교향곡 오명 같은 것도 들어보면은 같은 주제가 계속 나오죠. 그 볼레로라고 하는 유명한 교향곡 그런 것도 보면은 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돼 나와요. 반복돼 나와요. 우리 애국가도 후렴이 계속 반복돼 나오잖아요. 그것도 대칭이 자꾸 반복돼서 똑같은 게 계속돼서 나온다. 우리가 만드는 예술도 그렇다. 20대 가면 피라미드도 대칭이죠. 유럽에 가면은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곽하고 성당이죠. 유럽 여행하면 전부 성당 보러 가는 거예요. 성당 천재예요. 성당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다 대칭입니다. 다 대칭입니다. 그 이집트에 죽기 싫어하는 그 왕이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 피라미드 그것도 보면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도 대칭인 곳이 가장 명다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대칭으로 만든 거죠.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에서도 특히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하면서 모든 기본 법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도 대칭으로 발달하고 있다. 질량 보존 법칙이 뭡니까? 뭐 대강은 알고 있어도 물으면 대답은 못하죠. 여기 가령 한 1kg 되는 이제 장작이 있는데 이 장작에 불을 붙여가 태웠어요. 태우면 불이 붙어서 타고 이거는 재로 바뀌겠죠. 그러면 1kg 나무가 사라졌죠.
1kg이라는 질량이 없어졌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죠. 1kg은 어디엔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제로 남았죠. 제가 있습니다. 연기로 바뀌었죠. 연기가 있습니다. 그 습기로 바뀌어서 습기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구름이 됐어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장작을 태워서 만들어진 그 다음의 물질들을 다 모아서 달아보면 1kg. 그래서 이 세상에 생겨진 질량, 무게가 있는 것은 변형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불에 탈 수도 있고 물에 적실 수도 있고 뜨거운 장렬하는 햇빛에 증발할 수도 있겠지만 본래 가지고 있던 무게는 없어지질 않아요. 한 푼어치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그대로 살아있다. 대칭의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다. 사라진 거나 사라지지 않은 거나 대칭으로 똑같다는, 그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 과학에서도 그런 대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칭을 하도 오랫동안 우리가 관찰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대칭이면 안정적이고, 안정적이면 완전하다. 완전하다. 불완전한 게 없다면 더 손을 댈 거 없다는 얘기죠. 이게 완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대칭이 곧 완전이다. 완전히 곧 대칭이다. 이런 생각을 우린 하게 됩니다. 그럼 대칭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학생들에게 대칭이 뭐냐고 물으면 대체로 정삼각형이 대칭이다. 정사각형이 대칭이다. 원이 대칭이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고, 왜 대칭이냐? 세 변의 길이가 같지 않느냐? 세 각의 크기가 같지 않느냐? 정사각형이 왜 대칭이냐?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느냐? 네 각의 크기가 같지 않느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더 어렵게 말을 하면은 비율이 서로 같은 모양이다. 비율이 같은, 이쪽에 2배 나면 오른쪽에 2배 늘어나면 왼쪽도 2배 늘어나, 위로 2배 늘어나면 아래로도 2배 늘어나. 이렇게 비율이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디에서 봐도 똑같은 거, 어디에서 봐도 똑같은 거, 삼각형, 사각형, 정사각형, 원은 어디에서 봐도 똑같잖아요. 뒤집어 놔도, 되돌려도, 엎어 놔도 다 똑같다네. 그러니까 그 똑같이 보인다,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대칭 속에 있는 겁니다. 다 그 옳은 말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도. 근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그 말 속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돌려도 모양이 같다, 어느 쪽에서 봐도 같다는 말이 전부 다 공통적인 겁니다.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더라도 그 모양이 갖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아니한다. 불변이다. 그런 개념이 거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에서는 똑같다는 개념이 눈으로 봐서 똑같은 거하고 눈으로 안 봐도 똑같은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똑같은 거를 외재적 같음이라고 그러고, 눈으로 안 보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똑같은 거를 내재적 같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보면 여기 같다는 표시죠. 여기 같다는 표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읽을 때는 눈이라 말하지만 2-3하고 5라는 걸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아주 쉬운 질문인데,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모양이 같아요? 다르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뭐가? 모양이. 눈으로 보기에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같은 거는 자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같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같은 공자에서 찍어내는 이 볼펜도 시간이 다르니까 같은 게 있을 수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수학에서는 A는 A하고만 같다. 이거는 A는 A하고만 같지 A는 A가 아닌 B하고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하고만 같고 요거는 요거하고만 같아요. 그것을 수학에서는 동일률이라는 동일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2 더하기 3과 5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다르다고 가르쳤어요? 같다고 가르쳤죠. 책에 보면 2와 3의 합은 5와 같습니다 라고 읽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그때 같다는 거는 뭐가 같다는 거냐면 눈을 보면 다른데 눈으로 보면 다른데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 게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내재적 같음입니다. 숨겨져 있는 같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서는 등이라고 부르죠. 동원물 모양이 같은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same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 플러스 3과 5는 동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A는 A와는 동이에요. A는 B와는 동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2 플러스 3과 5는 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런데 뭐가 같으냐? 내재적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게 같아요. 그 같음을 우리는 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식을 뭐라고 불러요? 동식이라고 안 부르고 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은 우리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같다예요. 동은 우리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같다는 말인데도 눈에 보이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한자로는 그 같음이 뜻이 달라지는 글자가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둘 다 같아요. 여기서 많은 혼란이 많은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지금처럼 못 가르쳤어요. 2 더하기 3과 5는 모양이 같은 것이 아니라 뭐가? 눈에 안 보이는 가치가 같다. 이것이 나타내는 가치와 이것이 나타내는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동식이라고 안 부르고 상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을 가르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죽자고 가르쳤는데도 나라가 일꼴이에요. 수학을 죽자고 안 가르치는 데 나라하고 수학을 죽자고 가르치는 나라하고 똑같아요. 수학을 뭐 배우나 많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등식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냥 등식이다로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동은 아니죠. 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등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사과 상자 가면 사과가 있고 밑에 가격표가 붙었어. 1,000원 붙었어요. 그럼 사과하고 1,000원 1,000원하고 사과하고는 동이에요, 아니에요? 1,000원 돈하고 여기는 사과하고는
동이 아니죠. 동이 아니에요. 등은 되죠. 왜? 1,000원 주면 뭐예요? 사과 한 개 줘요. 막 바꿔요. 그러니까 가치가 같아요. 1,000원하고 사과는 가치가 같아요. 그럼 이게 등식이 돼요. 등식이. 이때 요거는 동이 아니고 등이에요. 등. 가치가 같은 겁니다. 수학책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기호가 뭐예요? 수학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호가 이 기호예요. 등호예요. 전부 등호예요. 수학책마다 등호가 없는 책은 없어요. 그럼 한마디로 설명하면 수학은 뭐하는 학문이에요? 수학은 뭐하는 학문? 그래서 그 방정식 풀어라 이러면 시험 문제 내요. 그럼 학생들이 뭘 찾아요? X자리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이것이 나타내는 가치와 이것이 나타나는 가치가 같겠느냐를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찾아냅니다. 수학은 이런 방정식을 내놓고 맨날 연습하고 훈련하고 잘못한다고 벌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수학은 뭐 하자는 거예요? 가치가 같은 걸 끝없이 찾는 거예요. 이것과 가치가 같은 게 뭐냐? 도대체 이것과 가치가 같은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 헤매는 학문이 수학이에요. 같은 가치를 찾는다. 근데 같은 가치는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그게 내재적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두 개가 교환적이에요. 이거나 같죠? 그렇죠?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교환해도 이 등식의 성질은 변하지를 안 변해요. 똑같아요. 이것과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두 개가 대칭으로 가치가 같은 것이 양쪽에 대칭으로 딱 있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대칭으로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뭔가 불안해. 대칭이 못 돼요. 불안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해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자동차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고 왼쪽에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걸 바꿔도 자동차가 못 가는 게 아니죠. 오른쪽에서도 자동차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왼쪽에서도 자동차가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 대칭이기 때문입니다. 대칭은 왜 지장이 없느냐? 완전하다. 완전해서 서로 바꿔치기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과 한 개 1,000원 라는 말이나 1,000원이면 사과 한 개 하는 말이나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바꿔치기 돼요. 1,000원은 사과 하는 게나 사과 하나는 1,000원 하는 게 똑같아요. 서로 교환적입니다.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서서 보면 뭐예요? 내 오른쪽이 거울에는 왼쪽에 와 있고 왼쪽이 오른쪽에 와 있죠. 그렇죠? 이게 서로 교환적입니다. 왜 교환적이냐? 대치이다. 대칭은 다 그렇게 교환적입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삼각형, 사각형, 원. 이거 뭐 맨날 보던 거니까 이거 가지고 대칭이 뭐냐 뭐 구태여 설명 안 해도 이 모양이 다 대칭이다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가장 훌륭한 대칭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예요? 가장 완전한 대칭. 뒤집어도 같고 굴러도 같고 뭐 회전해도 같고 그렇죠? 돌려도 모양이 똑같고 뒤집어도 똑같은데 그 중에도 제일 완전한 게
원이죠. 오른쪽에 원이에요. 원은 아무래도 안 변해요. 대칭 아주 완전해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가 동그라요. 자동차 바퀴가 원이에요. 왜? 완전하기 때문에. 이건 뭐 뒤로 가도 잘 가고 앞으로 가도 잘 가고 옆으로 가도 잘 가요. 그 원인이 뭐냐? 원이란 대칭 가운데 가장 완벽한 대칭. 변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가 원인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 뒤집어 놔도 굴러도 회전해도 변하지 않는다. 즉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 사회에서는 대칭이란 말보다는 불변성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대칭이라는 용어보다 불변성이라는 용어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더 쉽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걸 많이 씁니다. 어제 밤에 지켜본 북두칠성 하늘의 모양과 오늘 밤에 지켜본 북두칠성 모양이 변했습니까? 변하질 않았어요. 변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 북두칠성과 오늘 밤에 본 북두칠성은 완벽한 대칭이에요. 변하지 아니했다. 변하지 아니했다는 게 두 개는 대칭이다라고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설명이기 때문에 불변성이란 말을 우리는 사회에서 다 대단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그 불변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학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평평한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뭐 지구는 둥근 거죠. 둥근 거니까 동그란 것 위에 살고 있다면 변하지 않는 성질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냐 아니냐 하는 게 구별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는 코페르니쿠스 때문에 알게 됐지만 평평한 줄 알았는데 지구는 동그랗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쁜 놈이라는 말도 받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둥근 것이 아까 원이 가장 완전한 대칭인 것처럼 지구가 둥근 거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대칭이에요. 그래서 지구 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북반구에 사람이 이제 서 있다. 이게 이제 위가 되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남반구는 사람이 여기서 보기에는 뭐예요? 거꾸로 서 있겠죠? 여기서 보기에는 거꾸로 서 있다. 거꾸로다. 이건 바르다. 하는 개념은 내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거꾸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이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거꾸로냐 바르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보느냐.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위, 이게 위.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이 아래가 위죠. 내가 보면은 이게 아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위예요. 다른 거죠. 이게 이제 대칭의 개념 때문에 생겨나는데 대칭이라는 개념, 불변성이라는 개념을 알면 이게 쉽게 이해되죠. 지구가 왜 이런 모양을 가졌느냐 이런 것이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대칭인 두 개의 눈을 가졌고 대칭인 두 개의 귀를 가졌어요. 그죠? 대칭인 두 개의 콧구멍을 가졌다. 대칭인 두 개의 팔을 가졌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전부 다 대칭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주가 생겨날 때 대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걸 이제 동물학적 의미에서 보면은 동물들은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갈 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대칭이 아니고 이렇게 한쪽 다리가 짧으면 뭐예요? 빨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가려면 두 개의 다리가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이라는 게 저절로 그래 됐다는 거예요. 항상성의 원리에서 옛날로 되돌려 가려는 노력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저절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린다. 경주를 할 때, 마라톤을 할 때 달린다. 그런 움직임이 완벽하려면 항상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를 가져야 돼요? 대칭을 가져야 돼요. 대칭이 아니면 빨리 못 달립니다. 반드시 대칭의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운동을 잘한다는 말은 대칭으로 설명할 수 있죠. 운동을 잘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몸이 대치이다. 대치 아니면 운동을 잘할 수가 없어요.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은 운동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가서 운동해라 라는 말은 뭐예요? 대칭으로 해라 이런 얘기. 대칭으로 활동해라 그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대칭의 눈으로 바라보면 대칭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대칭 상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주도 자연도 인간의 활동도 인간의 모습도 대칭인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천 년을 살아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눈에 익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대칭인 걸 소리도 대칭인 게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대칭으로 보이고 저울도 대칭이 되면 아주 완전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다가 보니까 이제는 대칭인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안전하단 말은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의 모양이 아름답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개념이 수학에서 대칭에서 나오는 따지고 보면 그 대칭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름다움이다. 심리적 결과가 아름다움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학의 대칭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는 의자를 만든다 하면은 의자를 되도록이면 아름다운 의자를 만들려고 그러죠. 모양이 좋은 의자를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모양이 좋은 의자를 만든다는 말은 곧 대칭인 의자를 만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대칭이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이다. 이렇게 동의 개념이 똑같았어요. 동일한 개념이 되었어요. 대칭과 아름다움. 작년에 와서 제가 말씀드려요. 서로 다름 속에 같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르지만은 같다. 2 더하기 3과 5는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모양이 달라. 그런데 마음으로 이래 보면 뭐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중에도 잘 보면 다 같다는 다 같은 게 있다. 그거를 우리는 대칭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노자는 그걸 똑같은데 추리 이명이라
똑같은데 줄 나타날 때 이름이 다르면 이름은 나타난다. 그런 거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대칭에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인간이 만드는 모든 상품은 전부 다 대칭의 모양을 가진 것을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 중에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 대칭이 아닌 물건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만든 물건은 다 대칭이고 또 그건 다 어떻게 아름다워요. 탑을 만들어도 교량 다리를 건설해도 집을 지어도 책상을 만들어도 다 대칭으로 만들고 그게 다 아름다워요. 아름답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대칭인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되게 3, 40분 지나면 지루해집니다. 여러분, 예? 37년보다 더 위에 37년 된 똑같아. 몇 월이에요? 6월 15일 3월 똑같은데 심심할 때 보시라고. 제일 나는 멀리서 왔다. 제일 먼 곳에서 왔다. 어디십니까? 예? 예? 박인하 선생이 어디 갔노? 서지. 시기보다 영만대 있어. 서지. 시지. 박인하. 시지보다 더 먼데 쏘십니다. 관야월. 어느 게 더 멀어요? 경산. 영천선. 영천. 마촌. 우리가 보정한다. 아니 옆에서 맞아 어딜 싫어? 영산 마촌. 가까이. 경산 와촌. 너만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자녀 중에 아들이나 또는 손자나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큰일이네. 수학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리학이나 과학 개통하고 있는 분 손자녀 중에서 전부 뭐 돈 버는 학과만 시키나? 예. 물리학이요? 예. 예. 누가 물리학 합니까? 아들이. 아, 선생님이에요. 예. 그러면 한 번 남았는데 뭘 할까? 어떤 건 할까? 내가 그래도 이제는 제일 젊다. 몇 년생이죠? 61년생. 나는 더 젊다. 똑같은 61년. 연 뭐 이제 받았으니 됐고. 그러면 61년생. 한번 더 있네. 이건 어떤 분들일까? 나는 병원에 나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병원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네? 갈 일이 없는가? 간 적이 없는가? 헌혈을 한 5분 갔습니다. 우와. 오늘 헌혈자가 옵니다. 끝났다. 심심할 때 그저 보시고 되게 그 수학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학의 얘기는 전부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 수준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 뭐 모를 건 하나도 없고 그런 수학을 통해서 세상을 본 그런 뭐 저대를 얘기니까 심심할 때만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뇌 구조가 뇌 세포의 구조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좌뇌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보가 왔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 계실 때 아마 학부형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애는 뭐 우뇌형인데 뭐 왜 이렇게 좌뇌로 자꾸 가르치느냐 불평하는 그런 학부형을 만난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우뇌 좌뇌는 끊임없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뇌형 좌뇌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뇌가 이제 우리가 뭘 보거나 생각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세포가 이제 움직이는데 쉽게 말하면 불이 버쩍버쩍 하는 거죠. 불이 버쩍버쩍 하는데 그 뇌 세포가 골고루 버쩍버쩍 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세포는 버쩍버쩍 하는데 이쪽 세포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건 나쁜 겁니다. 그것이 심해지면은 치매로 가죠. 치매인 분들은 뇌 세포가 줄여가지고 일정한 세포만 활동을 하고 나머지 세포는 활동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떻게 오래 살더라도 치매는 안 걸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실 줄 압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뇌 세포가 골고루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습관이 뭐 하나만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고뇌만 반짝반짝거리고 이쪽 뇌는 반짝거리질 않아요. 운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해요. 그럼 그 뇌는 폐하가 돼서 사라집니다. 다시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뇌 세포를 골고루 반짝거리게 해야 치매가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럼 골고루 반짝거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쉽게 말하면 안 하던 짓을 해야 된다. 잘 안 하던 짓을 해야 돼요. 나는 노래하는 게 제일 싫어. 그래서 노래는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노래를 관장하는 세포는 안 움직이죠. 그게 오랫동안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는 것보다 그러고 그 내 세포는 죽어요. 그 세포는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노래는 싫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노래방에 가셔가지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세요. 그래서 안 움직이던 노래하는 내 세포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대개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는 길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되게 정해져 있어요. 뭐 대구 같으면 전철 몇 호를 타고 가지고 내려서 3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맨날 그것만 반복해요. 5번 버스를 타고 갈 때 움직이는 내 세포는 운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타던 5번 버스를 타세요. 안 타던 지하철을 타세요. 안 하던 짓을 해야 됩니다.
악기를 꼭 하나씩 하세요. 악기. 뭘 해도 좋아요. 하다못해 북이라도 갖다 놓고 양장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두들기라도 해요. 그래서 악기를 하나씩 꼭 하게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소련말 공부하세요. 소련말 하면 움직이는 뇌가 여기 있어요. 근데 소련말은 안 하니까 그거는 자요. 소련말 하세요. 지금 내가 소련말 해가지고 소련 대사 될 것도 아니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소련 대사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치매 안 걸리려고. 소련말 공부하고 이태리말 공부하고 월남 공부하세요. 하여간 뭐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 안 하던 짓을 해라. 되게 운전을 많이 하실 건데 특히 운전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빨간불이 타고 왔어요. 나는 직진해야 돼. 항상 직진해야 돼. 근데 우회전 해가지고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내 습관이 내 고집이 여기는 직진해야 돼. 그래가지고 빨간불이 있어서 기어코 기다립니다. 이거 치매 옵니다. 그럴 때는 우회전 하세요. 우회전 내가 찾아가요. 그러면 우회전 가는 새로운 뇌세포가 작동해요. 그래서 뇌세포가 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책을 많이 보세요. 책을 봐서 나는 뭘 봤는지도 몰래 보나 마나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책 보세요. 그러면 뇌세포가 움직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는 짓이 많아요. 치매 안 걸리려고요. 이제 대칭이라는 것은 균형이다. 균형은 안전이다. 안전한 거는 완전하다. 완전한 거는 뭐예요? 아름답다. 불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것은 곧 아름다운 것이다. 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칭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대칭이나 양쪽이 똑같은 게 있잖아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이런 이제 기가 있다 그러면 뒷면은 안 보이죠? 뒷면과 앞면은 뭐예요? 엄격히 말하면 대칭이에요. 그렇죠? 대칭이 똑같아요. 근데 대칭이라는 걸 알면은 이 안 보이는 뒷면이 어떨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네모된 상자가 있어요. 앞에서 보이는 거는 기껏해야 뭐예요? 세 면만 보이죠. 세 면만. 네모 상자가 있으면 세 면 위에 왼쪽 오른쪽 뒤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은 그 네모된 상자는 대칭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뒷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는 걸 뒷모습만 보고도 앞모습은 어떨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는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이면은 모르는 걸 알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모르는 걸 알아낼 수 있는 힘이 장입니다. 장이 퀘션 장이라면. 그러니까 대칭을 잘 알면은 창의적인 사고가 발달합니다. 대칭을 잘 이용하면은 창의적인 사고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내잖아요. 산수책을 보면은 수학책을 보면은 쌓기 상자에 쌓기 상자 해놓고 뒤에는 몇 개가 남았느냐 하는 문제를 내잖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대칭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잘 풀게 하려면 대칭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 잘 푸는 능력이 생기죠. 사고가 이제 발달합니다. 우리나라 도자기가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 도자기, 한국 도자기 아름답죠. 어느 정도로 아름다우냐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워. 세계 미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도자기를 보고 전부 감탄을 합니다. 근데 도자기가 뭐 색깔도 신통찮고 모양도 그렇고 뭐 별로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도자기 둥그렇게 뭐 이래 항아리로 되어 있는 뭐 보잘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아름답다 그러냐? 완벽한 대칭이기 때문에. 도자기가 완벽한 대칭이기 때문에 그걸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 대칭 것을 하도 많이 보고 하도 교정인 것을 보고 교정인 것은 전부 안정됐다는 걸 느끼게 되고 안정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걸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는 대칭은 아름답다 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물건은 다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물건을 만든다는 말은 대칭을 물건을 만든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칭은 창의성을 유발합니다. 대칭인 사고가 발달하면 창의적인 사고가 많이 발달합니다. 산은 바다를, 높은 것은 낮음을, 산을 보면은 바다의 진면목을 알 수 있고 바다를 보면은 산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높다는 걸 잘 알면은 낮은 게 어떤 것이 알아요. 낮다는 걸 제대로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높은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높은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이 대칭적이죠. 높다, 낮다, 춥다, 덥다, 길다, 짧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대칭인 개념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치로 따지는 대칭인 개념이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항상 두 개가 동시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은 학교에 들어가면 수학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수죠. 수를 배웁니다. 수를 배웁니다. 수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다 잊어버렸죠? 수를 가르치고 이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3은 2보다 크다. 2는 3보다 작다. 크냐 작으냐가 뭐예요? 관계 개념이잖아요. 관계 개념. 그러니까 두 개를 대칭으로 보고 크냐 작으냐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3을 보면은 보이는 2보다 크다는 걸 알고 2를 보면은 안 보이는 3보다 작다는 걸 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시간에 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르치는 게 대칭 개념, 관계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줄도 모르고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했을 뿐이지 이거 왜 이래 해야 되느냐 하는 건 별로 생각을 안 했죠. 여기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교사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했더랬어요. 근데 저도 사관학교 나왔잖아요. 사관학교 가면서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쳤다. 2더하기 3이 5와 같다는 거는 모양이 같은 게 아니라 가치가 같은 거다. 이럴 때는 등이라고 한다 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가르치지도 않죠. 그러니까 가르치나 마나 한 걸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나 마나 하는 것들을 배워왔어요. 이건 뭐 국가의 교육과정 문제를 가르치고 그리로 나가면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고요. 어떻든 그런 겁니다. 이 상대적인 거, 대칭적인 거, 높고 낮은 거, 춥고 더운 거 이런 건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추운 걸 생각하면 더운 게 생각이 나요. 더운 맛을 봐야 추운 게 어떤지 알아요. 그렇죠? 높은 게 어떤 게 알아야 낮은 게 뭔지를 알아요. 길다는 게 도대체 뭔지 알려면 짧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대칭이에요. 그게 교환적이에요. 그 대칭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알게 된다. 그게 이제 대칭 사상이 우리에게
그 창의적 개념을 준다. 그래서 도덕경에는 어려운 말이지만 말하죠. 차양자, 이 두 개는 차양자, 이 두 개는 동일하다, 같다. 길다, 짧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차양자 동이다. 그렇지만 이명이라 나타날 때는 이름이 다르게 나타날 거이다. 두 개는 똑같은데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느끼도록 밖으로 나타날 때는 이름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도덕경에 나오는 유무죠. 유무. 유무. 그래서 유무상생이라고 그랬죠. 유무상생이다. 유하무는 서로를 만들어준다. 유가 무를 만들어주고 무가 유를 만들어준다. 근데 무가 도대체 뭔지 모르면 뭐예요? 유도 뭐가 뭔지 몰라요. 유라는 게 뭔지 알려면은 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대책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를 알려면 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와 무는 본래 다른 게 아니다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유와 무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우리 눈에 나타날 때는 이름을 서로 다르게 나타날 거이다. 이게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온 얘기죠. 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 자료를 보세요. 난이상성. 어렵고 쉬운 거는 서로 만들어준다. 어려운 걸 알아야 쉬운 걸 알고 쉬운 걸 알아야 어려운 걸 안다. 장단상교. 길고 짧은 거. 고화. 높고 낮은 거. 음성. 음이냐 성이냐. 이런 거는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성이라 그러죠. 내가 만들어내는 소리. 그런 건 음이죠. 음악은 이걸 음악이라고 안 그래요.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소리를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음과 성은 다른 거예요. 음과 성은 다른 거예요. 전후, 앞과 뒤, 앞과 뒤. 이렇게 와서 여기 끝이 났다. 이거를 이쪽을 전이라고 보면 이쪽이 후가 될 건데 이게 후라는 걸 알려면은 전을 모르면 이게 후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니까 전과 후는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부를 때는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부를 뿐이다.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다.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대칭이다. 두 개가 대칭으로 되어 있다. 항상 두 개가 짝을 이루고 대칭으로 되어 있다. 그 유와 무, 난과 이, 장과 단은 전부 다 같은 거다. 수학적으로 중간에 이 퀄리티를 해도 똑같다. 그 유화물을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 이 기호는 동이 아니고 득을 의미하는 거죠. 가치가 같다는 거죠. 같은 거로 봤다 이런 얘기. 수학책에는 어떤 수학책을 봐도 이런 아름다운 덤식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가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인류 문화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퀴입니다. 바퀴. 수레바퀴. 인간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바퀴. 바퀴 때문에 이와 같은 인류 문화가 빛나게 발전했는데 그게 없었으면 기차도 안 생겼을 거고 자동차도 안 생겼을 거고 비행기도 안 생겼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바퀴입니다. 그 중국 고서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황제가 어떤 날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신하 중에 윤번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윤번이라는 신하는 황제가 타고 다니는 수레바퀴를 만드는 신하입니다. 평생 황제의 수레바퀴만 만들어요. 그래서 윤번이 임금을 보고 묻습니다. 상하께서는 뭘 읽고 계십니까? 성인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 그 성인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다, 벌써 죽었다. 에이, 그러면 말의 쓰레기를 읽고 있군요. 그러니까 말의 쓰레기를 읽고 있군요. 쓸데없는 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화를 내는 너 어떤 감히 어떻게 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내한테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너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윤번이 설명을 합니다. 상감마마, 내가 하는 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수레바퀴를 깎아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수레바퀴가 두 개잖아요. 양쪽에. 중간에 이제 싱이 있겠죠. 싱을 이렇게 꽉 박아야 이게 돌 거 아닙니까? 싱이 헐거우면 뭐예요? 건널 거고, 너무 빡빡하면 또 안 돌아가서 돌지 않을 거고. 그 이제 싱이 들어가는 구멍을 파야 되는데, 구멍을 칼로서 파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파야 싱이 가장 적당하게 들어가느냐 하는 게 내 직업의 진수입니다. 이거를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어떻게 깎으면 싱이 여기에 깍 맞아가지고 제일 좋게 된다라는 방법을 말로는 설명을 못한다. 오로지 내 느낌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말로 설명해 있는 성인들의 글을 읽었다 그러니까 그게 쓰레기지 뭐냐. 말로 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에게도 이걸 어떻게 깎으면 된다는 걸 나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왜?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느낌으로 해야 되지. 이 장인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모든 장인들. 메밀국수를 만드는 사람들은 메밀국수를 적당히 삶아야 맛이 있는데, 그거를 몇 도로 몇 분간 어떻게 삶아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말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느낌으로 착해다 착 꺼내야 된다는 얘기죠. 장인들도 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신하가 이제 상함에 그런 얘기, 그 느낌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도 수레바퀴를 깎는 방법을 나는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 자식이 평생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그거지만 수레바퀴, 즉 원, 그렇죠? 원, 완벽한 대칭인 도형의 원이에요. 그 원을 이용한 기구가 수레바퀴. 그 원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인류가 정의를 하지 못했더라면 수레바퀴도 못 만드는 거죠. 그 수레바퀴가 세상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겁니다. 대칭의 사상이 다 인류 문화를 발전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일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혼탁한 세상입니다. 아주 시끄러워지는 세상이란 틀림없지만 어떤 곳에서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곳에는 남아가서 막 버리는 쪽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총으로 막 쏴서 사람을 죽이는 쪽도 있고, 이렇게 세상이 혼탁해요. 지금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을 제일 미워하고 인간의 생명을 제일 존중한다고 하는 종교 나라가 제일 많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종교 나라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데서 왜 그런지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은 혼탁해지지만은 크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세상은 점점 좋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바람도 불고 폭풍도 불고 뭐 파도도 치고 하지만은 결국은 날씨는 뭐예요? 좋은 날씨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전쟁도 있고 민주 세력이 어떻고 공산 세력이 있고 서로 싸우고 뭘 하거나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 세계는 이 우주는 꾸벅꾸벅 좋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와 용서를 해야 되고 기쁨과 아픔을 같이 익혀야 되고 이익과 손해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독촉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기다릴 때도 있어야 돼요. 독촉과 기다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칭의 개념입니다.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독촉하는 거와 기다리는 거, 사랑하는 거와 미워하는 거 이런 게 다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칭으로 존재해서 세상은 점점 점점 균형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는 지금 균형의 상태로 돌아가는 몸부림을 하고 있어요. 그 몸부림의 준비가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바람이 불다가 안 오다가 구름이 끼다가 헤어지다가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만약에 기억하신다면 그 기억은 이광복의 말이지 여러분께 아니에요. 기억하는 동안은 그건 내 거예요. 내 거를 머릿속에 가둬놨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말의 쓰레기예요. 내가 한 말은 아까 성령의 글을 읽었다는 것처럼 말의 쓰레기예요. 여러분 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로서는 설명할 수 있는 느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이거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고 나서 반드시 내 설법은 즉각 잊어버려라, 즉시 잊어버려라. 그건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내 말대로 하지 말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거 흉내 내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보살의 질문을 하죠. 내가 가진 수많은 황금 보화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삼천대천세계로부터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나이까? 하고 부처님께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 아니다 그랬다고. 아니다, 그렇다고 복 받는 게 아니다. 네가 너 물건을 나눠준 건 아마 복 받으려고 나눠줬는데 복 받으려고 나눠줘 놓고 복 받을 수 있느냐 내한테 물었으니까 너는 복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느낌 바대로 행해야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듣고 나면 싹 잊어버려야 돼요. 단지 뭘 어떤 느낌, 어떤 깨달음이 하나 딱 오면 돼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생각할 거는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인간이 되라 그러잖아. 인간이 되라. 너는 막 그거 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다음에 만날 놀러만 댕기고 제발 좀 인간이 되라.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되라 그러는데 아들이 아버지 인간이 뭔데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려고 그래?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요 사이에 사람이 또 있어요. 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과 사입니다. 요 사람이 인간이에요. 요 사람이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인간이 안 돼. 옆에 사람이 대칭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내 옆에 있어줘야 돼요.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해로운 사람과 이로운 사람이 대칭적으로 존재합니다. 해와 이는 대칭의 개념이에요. 각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해로운 사람과 이로운 사람이 계속 내 옆에 있도록 살면은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해를 끼칠 때는 좀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나를 떠나요. 이 사람으로부터 주는 손해를 내가 그거 안 받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 옆을 떠납니다. 그러면 뭐 나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만 위하고 나한테 이 사람만 위하고 이 사람은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면 내 주변에 대칭인 인간이 없으니까 나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 인간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손해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이익을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묘하게도 손해 보기도 하고 이익 보기도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익만 보고 사는 사람, 손해만 보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우주의 원리 안 맞아요. 우주의 원리는 두 개가 다 공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길고 짧은 게 같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유가 있으면 무가 있도록 되어 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이고 우주예요. 그래서 주변에 내 옆에 사람이 있도록 항상 관리하려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이익도 봐야 된다. 제 그 선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아주 큰 교훈을 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께서 정당의 대표를 하셔가지고 늘 그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그 모임이 있다는 편지를 보내는. 그때는 고사기가 없던 시대니까 미롱제에다 이렇게 먹지를 넣고 있어. 그거 다 아시죠? 석장 넉 장 나오니까 그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봉투에 넣어 보내야 됩니다. 국민학교 다니던 애가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그거를 봉투에 넣어 가지고 풀을 붙여서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 발송하는 게 내 몫이에요. 아버지가 늘 그걸 시켰어요.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 나는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고 편지 봉투를 붙입니다. 풀을 발라가 붙입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열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봉투를 붙이기만 하지 이 봉투를 받는 사람은 그 봉투를 뜯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느냐 나보고 물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붙이지만 봉투를 받는 사람 뜯어야 돼요. 봉투를 붙이고 뜯는 일은 대칭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두 개가 항상 대칭을 써요. 봉투 붙일 때는 천년만년 뜯지 말라고 붙이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뜯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뜯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고 붙여라. 쉽게 말하면 뜯기 좋도록 붙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듣는 사람의 심정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붙여라. 저는 어릴 때지만은 이게 뭐 듣기 좋도록 붙이라는 말씀이시구나 하고 이제 했습니다. 뭐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물에다 이래 희석을 해가지고 붙여보기도 하고 시를 중간 넣어 붙여보기도 하고 별짓을 내대로 하는 거예요. 호롱불 밑에서. 근데 아버지는 선곡께서는 한마디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이래 지켜보고 있어요. 속으로는 임마 이렇게 해봐 라는 말씀을 왜 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봐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니 눈물이 나도록 큰 교훈을 받은 거죠. 뭡니까? 아까 윤번의 황제가 한 말이죠. 쓰레기 말, 말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하는 거는 그건 쓰레기다. 그러니까 네가 느껴라. 어떻게 하면 봉투가 잘 뜯어지도록 붙이는 건지 네가 느껴서 해라 말이야. 네가 깨달아서 해라. 깨달아질 때까지 아버지는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평생토록 지키고 살고 눈물이 나도록 참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편지 봉투를 붙이는 거 뜯는 거 뭐예요? 대칭입니다. 대칭이 균형이 그게 변하질 않아요.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대칭에서 오는 개념이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나는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뭐예요?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도외시하면 안 돼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듣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듣는 사람의 사고 공간을 내가 알고 말을 하면은 말이 잘 들어가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공간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의 공간이 서로 다르면 대화가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저 사람 말을 참 쉽게 설명하네, 알아듣기 쉽게 하네 하는 말을 들으려면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 이것도 대칭입니다. 대칭이니까 들을 때도 말하는 사람 입장을 해야 돼요. 말도 할 때도 듣는 사람 입장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동차와 대칭의 개념,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 없으면 자동차는 뭐 꼼짝 못하죠. 그죠? 기름과 자동차는 대칭적인 겁니다. 언제든지 바꿔치기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1905년인가 만들었을 때 기차 한 대 값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했어요. 야, 기차 한 대 값보다 더 많이 드는데 기차는 100명도 200명도 타는데 자동차 그래봐야 한둘 백이 못하니 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치워라. 이렇게 했을 때 록펠러 미국의 거부죠. 세계적인 거부면 록펠러가 그걸 가만히 듣고 보고 자동차 지가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기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유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유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유소를 록펠러가 다 만들었어요.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주유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록펠러는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한 록펠러의 사고를 수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대칭이죠. 대칭의 개념을 느낀 겁니다. 아, 자동차는 기름과 대칭이다. 저거는 절대로 안 변하면 저 관계는 절대로 안 변하는 거다. 가장 안전한 관계다 하는 걸 느낀 거죠.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많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건 보이는 거고 그 보이는 것만 세상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사랑이 뭐냐, 미움이 뭐냐, 기쁨이 뭐냐, 종교이 뭐냐, 이건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다 대칭으로 어울려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도 대칭입니다. 이게 안 변해요. 그 관계가 절대로 안 변해요. 아무리 불러도 안 변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세요. 눈에 보니 이 현실을 인정하라요. 아무리 덥더라도 덥다는 걸 이해하세요. 아무리 춥더라도 춥다는 걸 이해하세요. 좀 뭐 듣기에 이상할는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요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도 이해하세요. 그렇게 세상에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을 수밖에 없고 민주가 있으면 공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대칭인 상태. 현상에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이제 지금도 앞에 건 다 잊어버리시고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뒤에 보입니까? 군하개체입니다. 군하개체. 저는 어떤 스님의 그 본문을 듣고 오래됐는데 많은 감동을 받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저는 느낀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군하개체입니다. 제가 젊을 때는 인도를 지나가다가 사가용이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고 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세상에 이런 놈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기사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내가지고 막 욕이라도 하고 싶고 속이 막 벌벌 끓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가야 되고 기사는 눈에 안 보이고 그러고 갔어요. 나는 뭐 속이 상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나와 상대적인 기사는 어때요? 그 사람은 식당에 앉아가지고 뭐 즐겁게 밥만 먹고 있고 속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막 그렇게 속상해 갔지만 자기는 하나도 속이 안 상해요. 편안하게 밥 먹고 나와서 가요. 그럼 누가 손해냐? 나만 손해. 근데 그 기사가 나한테 뭐 욕을 했어요? 욕한 적도 없어요. 괜히 내가 있는 무차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속상해 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인도 위에 자동차가 서 있구나. 인도 위에 자동차가 서 있구나. 현실을 인정하는 게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생각이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안 될 정도로 급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거는 뭘 이해죠. 그건 이해입니다. 질타가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이해예요. 인도 위에 차가 서 있구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면 하나도 고통도 안 받고 지나가요. 세상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일만 보면 군하개체를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민주당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이재명은 감옥 안 가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지대로는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소리 지르고 뭐 이재명이 나가서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관도 못 하잖아요. 검사도 좀 못 해요. 대통령도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온 세상이 다 평화롭게 보입니다. 앞으로 편하겠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칭의 세계 그대로 아주 깊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뭔가 찡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네. 다 잊어버리려 하셨는데 그래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저는 안 잊어버리고 싶은 게 치매에 안 걸리려면은 안 하던 짓을 해야 돼. 예,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대칭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광목 교수님 늘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날씨가 원래 최고 더위인데 우리 목요팀, 1, 2팀, 특히 팀장님을 모셔서 조문님 너무 일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양 강좌가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이종훈 대장님이 참여의 기획을 하고 섭외할 강사 섭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228 강좌 그걸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그 큰 그 단체가 전부 단체인데 이만큼 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광국 교수님이 수학과 교수지만 우리 아주 참 내용이 충실한 대치이다. 이 우주 만물은 거의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고 완전하고 또 이 대칭에서 창의성이 나온다. 끝에 분화겠지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져주는 것 내가 제가 하고 거의 일맥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싸움도 져주면 이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7월 15일 날 우리 그 문화답사가 있는데 강원도 황지 낙동강 출발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게 우리 법 1, 2팀도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 교양 강좌는 같은 요일이 아니더라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광복 목사님.